제17편 2권 사기세가 구해 송미자세가. 조대명이란 처생 시스템의 중앙을 차지한 왕조의 군명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을 장악하기 위해 기반으로 있었던 봉지 또는 지역의 고유 지명이 중앙 왕조의 국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광윤의 송나라란 주나라의 제후국 미자계의 송나라를 기반으로 5대 식국을 정리해서 관중을 장악하고 천하를 평정했으므로 황제국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황제국 송나라가 바로 우리 역사 속의 고려입니다. 즉 미자계 송나라의 송이 바로 고려의 송악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기세가. 미자계는 은나라 제을의 맏아들로 제주의 서영이다. 제위에 오른 주왕은 혼매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음란한 생활에 사치를 즐겼다. 미자가 여러 번 간했으나 주왕이 듣지 않았다. 덕을 쌓아 제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서백의 창이 구국을 멸하는 것을 보고 그 화가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한 조이가 주왕에게 고했다. 주왕이 듣고 말했다. 나는 천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가 어찌할 수 있겠소. 그러자 미자는 간언으로 주왕을 깨우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주왕 곁을 떠난 미자는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태사와 소사에게 물었다. 은나라는 이미 깨끗하고 밝은 정치가 이미 사라져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은 세상에 많은 공업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왕은 주연에 빠져 맛있는 음식과 술에 탐닉하고 오로지 아녀자들의 말만으로 탕왕이 이룩한 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은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그 직위가 높고 낮거나 크고 작거나 모두 처해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즐겨하며 난을 일으켜 그 윗사람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 대신들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본받아 따라하기 바쁘며 법을 어기고 기강을 어지럽혀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잡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일반 백성도 따라서 일어나 서로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법도와 제도를 잃어버린 은나라의 모습은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으나 어구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자가 계속 말했다. 태사요 소사요. 나는 장차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들의 은나라는 어떻게 해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이 나를 깨우쳐 주지 못해 내가 불의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사가 말했다. 왕자여, 천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재앙을 내려 은나라를 멸하려고 해도 주왕은 전혀 위로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아 장자나 원로들이 충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나라 백성들조차도 천지신명의 뜻을 어기고 그 제사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을 바쳐서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면 후회가 없겠으나 몸이 죽어도 결국은 나라는 다스려지지 않게 되니 멀리 다른 땅으로 가서 사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미자가 그 말을 듣고 나라를 떠났다. 왕자 비간 역시 주왕의 집안 사람이다. 주왕에게 간언한 기자가 주왕이 듣지 않자 남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군주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죽을 각오로 간하지 않는다면 장차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왕에게 달려가 간언을 했다. 주왕이 대노하며 말했다. 내가 듣기에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내가 봐야겠다. 주왕이 비간을 죽여 그의 심장을 꺼내어 살폈다. 미자가 말했다. 부자는 고륙의 종으로 군주와 신한 의로서 맺어져 있다. 때문에 부친이 잘못을 범하면 그 아들이 계속해서 간해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땅히 그 뒤를 따르면서 곡을 하면 되지만 남의 신하가 된 자가 여러 번 권해도 그 군주가 듣지 않게 되면 의를 쫓아 그 곁을 떠나면 될 뿐이다. 그리고는 태사와 소사가 권한바대로 나라를 떠났다. 주무왕이 주왕을 정벌하여 은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기자 미자는 은나라 왕실의 제기들을 가지고 군문으로 나아가 우통을 벗고 양손을 뒤로 묶게 한 후에 사람을 시켜 왼쪽에는 양을 끌게 하고 오른쪽에는 모를 들게 하고는 무릎으로 기어 앞으로 나아가 무왕에게
고했다. 그러자 무왕이 미자를 용서하고 예전의 자기를 돌려주었다. 무왕이 주왕의 아들 무경록부를 은혜 고지에 봉하여 은나라 선조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관숙과 채숙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했다. 무왕이 죽었으나 그 아들 성왕이 나이가 어려 주공단이 섭정에 올라 주나라의 국정을 대리했다. 관숙과 채숙이 주공단을 의심하여 무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성왕과 주공을 공격했다. 주공이 성왕의 명령을 빌려 무경과 관숙을 주살하고 채숙을 나라 밖으로 추방했다. 그리고 주왕의 소형 미자계를 은나라의 구지에 봉하여 은나라의 선조들의 제사를 계속 받들도록 했다. 미자계는 미자 지명을 지어 널리 알리고 송나라를 건립했다. 원래 인의를 갖춘 어진 사람이라 무경의 뒤를 계승하자 은나라 유민들은 모두 기뻐하며 그를 추대했다. 주무왕은 은주왕의 소형인 미자계를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은의 옛땅인 상땅을 봉지로 주었던 것입니다. 미자계 송나라의 비밀은 5대 10국을 장악하고 천나를 통일한 송나라의 답이 있습니다. 송나라란 미자계 송나라의 봉지를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송나라가 되었던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은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주었던 봉지가 미자계의 송나라로 상은 망한 나라의 이름이니 사용하지 못하고 유사한 송나라라고 불렀던 것으로 상과 송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송씨의 시조는 상나라 30대 왕 제을의 장자인 미자계이다. 왕위를 동생 신에게서 빼앗겼다. 배달한 동생 신이 바로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다. 주무왕이 난을 일으켜 상나라를 멸하자 미자계는 상나라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미자계가 제후로 봉해진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으며 이후 700여 년간 존속하다가 기원전 286년경에 제위초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송도에서 송씨가 개출되었던 것으로 대진국 발해에서도 상경 용천부가 미자계의 송나라이며 고려의 송악으로 그곳 송악을 기반으로 936년 후백제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해서 조대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나라란 미자계 송나라의 송도인 상도 송악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송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고려의 왕건이 송도인 송악을 기반으로 936년 후백제를 멸했으므로 송나라의 실질적인 태조는 왕건이었는데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후대의 고려 광정이 송태조가 되었던 것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고려 광종은 왕건의 셋째 아들입니다. 상나라가 미자계의 송나라이고 고려의 송악인 이유.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상땅부터 찾아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볼, 귀덕군, 사볼, 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산으로 이것이 역사 속 상나라의 시조설이 봉지로 받은 곳으로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란 이것이 고려 몽골 원나라의 상도로 윗도읍 또는 상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상주가 왜 윗상의 상주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라고 상나라가 시작한 옛 상땅을 상나라의 후손인 미자계에게 준 땅이 제후국 송나라였습니다. 미자계가 죽자 그의 동생 연을 군주로 세웠다. 이가 미중이다. 미중이 죽고 그의 아들 송공 걔가 뒤를 잇고 걔가 죽자 그의 아들 정공신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정공이 죽고 아들 민공공이 즉위했다. 민공이 죽자 그의 동생 양공희가 뒤를 이었다. 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 부사가 양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마땅히 나의 곳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가 묘공이다. 묘공이 죽고 그의 아들 이공거가 뒤를 이었다. 주나라 무왕이 시대 상나라의 후손 미자계에게 옛 상나라의 땅을 봉지로 주면서 상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의 이름이니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송이라고 칭했던 곳으로
송나라의 시조 미자계의 동생 미중의 아들 계를 소나무 송자의 송공이라고 합니다. 제후의 이름은 제후의 봉지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 송땅을 찾아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합 송악군 동비홀 개주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을 소나무 송의 송악이라고 합니다. 송 땅의 제후가 송공이고 송 땅에 있었던 산이 송악으로 개성의 군명 황도란 이곳이 사망이 있었던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윗상의 상주였습니다. 경상도 상주와 개성이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나라와 고려 발해 송나라를 찾은 아리아넥스의 비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 상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경상도 상주에서 상시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 상시가 있었던 상주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었다는 장면을 위키백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라고 옛 상나라의 땅을 봉지로 준 나라가 송나라였는데 미작의 송나라에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세가에서 송나라의 공국자 미자계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소나무 송자의 송공이라고 했습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에서도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발해가 있었던 상경이 고려이며 송나라였던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발해에서도 상경과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고려인 발해는 919년 철원에서 개성의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고려가 천도한 송악이 바로 상나라를 이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로 그것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조대명 즉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자계의 송나라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과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 그리고 금강산 지역의 일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